안녕하십니까. 2월 1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저께 대법원에서는 조국 전 장관, 조국 의원에 대한 권리행사 방해, 입시 방해 등의 혐의로 상고된 사건에 대해서 상고 기각을 함으로써 고등법원에서 선고된 징역 2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교도소에 수감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국 사건의 어제 대법원 판결은 우리에게 새삼스럽게 사법부의 권위가 어떠한 것이며, 오늘날 이 사법부가 한국 정치가 혼란스럽고 수렁에 빠진 데 대해서 여기에 일정 부분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면 사법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법원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산적한 7가지 사건의 10몇 가지 범죄 사실로 기소된 중앙지검, 수원지방법원 등에 널려있는 이재명에 대한 지방법원, 고등법원에 걸친 저 사건의 결말은 언제 어떻게 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국은 문재인 정권의 1기 민정수석 비서관이었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대통령으로서 발의할 때에 그것을 쪼개기로 걸쳐서 사흘 동안 개정안을 아주 설명했는데, 그때 그 포즈는, 태도는 마치 대통령 후보가 된 듯한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이었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과 대통령이 각각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발의를 한다면 그것은 행정부의 대통령의 보좌관이기도 한 주무장관, 법무부 장관이 발표를 해야 되는데, 이걸 민정수석비서관이 나서가지고 이게 의기양양하게 세 번 쪼개기로 하는 걸 보고 이 야심이 대단하고, 그 야심을 문재인 대통령은 용인하는 것이구나. 야심이라게 문재인 이은 대통령 후보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직후에 문재인 검찰에 의해서 여러 혐의가 드러나가지고 잠시 메모를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에 취임했는데 그 2년 반 뒤인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날 조국에 대해서 권리행사 방해, 감찰 무마, 권리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1심 판결은 그로부터 3년 2개월이 지나서 2023년 2월에, 그러니까 지금 2024년 12월이니까 작년 2월에 1심 판결이 났습니다.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의 사건 같으면 당연히 법정 구속할 텐데 그냥 법정 구속하지 않고 항소심에 맡겨버렸습니다. 자, 항소를 해가지고 항소심 판결이 언제 났느냐? 2024년 2월에, 그러니까 금년 2월에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형이 선고됐는데 법정 구속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같은 유죄형을 유지하는 항소심에서 같은 실형을 선고했을 때 이것을 법정 구속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법 역사의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한마디로 봐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난 2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이 안 되니까 이제 조국이 깃발을 들고 나섰습니다. 2달 뒤에 있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나는 비사법적 판결을 받아내겠다. 그러니까 비사법적 방법으로 나의 무고함을 밝히겠다.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과는 관계없이 나는 무죄니까 이걸 국민의 여론을 동원해가지고 조국은 무죄다. 이렇게 해서 법원까지도 압박을 받아가지고 결국 무죄 선고를 받아내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비사법적 방법으로 이제 내가 무죄 판결을 받아내겠다. 뭐 누구 말 맞다라 역사와 민심의 법정에서 나는 무죄다. 그 유명한 말을 했지요. 그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년 실형형을 선고받고 확정되고 구치소에 수감되는 날 구치소 앞에서 얘기했지요. 나는 무고하다. 역사와 민심의 법정에서는 나는 무죄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사법적 방법으로 나의 무죄를 다투는 길이 뭐냐? 정당을 창당한 겁니다. 정당 이름이 자기 이름대로예요. 조국당입니다. 조국당. 조국당을 창당해가지고
4월 10일 선거에 지역구에는 단 한 군데도 후보를 내지 않고 그냥 비례대표만 20명가량을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11명이 당선됐어. 자기가 1번이고 쭉 11명인데 그 11명 중에는 황운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으로 기왕에 1심에서 징역 3년형이 실형이 선고된 그것도까지 끼어있어요. 이 사람은 이달 29일에 이제 2심 판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아마 1심과 같은 유죄 실형형이 선고될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 고발된 피의자로서 누구도 그 11명 안에 끼어있어요. 그래서 깃발을 올려가지고 그러니까 원내 3당이 됐어. 민주당, 국민의힘당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 이후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에서, 장외에서 조국은 무죄다. 그러니까 11명의 국회의원 똘똘 뭉쳐가지고 조국의 특공대가 돼가지고 그 국회의사당을 그런 식으로 조국 포대를 설치해가지고 대법원까지도 포위 공격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가 2시간 만에 해제되고 흐지부지 되니까 민심이 윤석열 대통령을 아주 압박하는 쪽으로 이게 민심이 급락하게 되니까 대법원을 향해서 12일에 있을 판결 승부를 연기해달라라는 신청까지 했는데 대법원은 이를 무시해버리고 어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국이라고 하는 그 자연인의 사법 리스크를 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당이다. 그건 본인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부 국민 중에 그게 동조하는 사람이 국민 중에 또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명의 국회의원을 생산해냈는데 이제 조국에게 씌워졌던 이 너울이 도저히 벗겨지지 않도록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상 그 당의 존립 의의가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은 조국 구하기를 위해서 만들어진 정당이고 지역구 후보로 당선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비례대표 일색이니까. 그러면 저 조국 당은 어제로서 사실상 해산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해산됐. 실질적으로 해산됐. 사법적 처리로서 단죄되어 해산된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그럼 11명의 국회의원들이 그대로 이 문제를 유지할 것인가? 아니지. 양심이 있고 이 다음에 국법 질서를 존중한다고 한다면 헌법 8조에 규정되는 정당 민주화 조항을 준수한다고 한다면 11명도 당을 해산하고 이 원직을 사퇴해야지. 사퇴해야지. 국회의원으로서는 그들이 서 있는 그 바탕이 허물어진 것이니까. 지금부터 세비나 타먹고 적당히 부안해동하고 눈치를 봐서 민주당으로 흡수되고 이런 장난질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결론 내립니다. 조국의 대법원 확정 판결 징역 2년 오늘 수감됨으로써 조국당이 설립됐던 그 기본 취지가 말살됐. 그럼 그 당을 근거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생산됐. 그것도 법률적 도덕적 의미가 사라졌. 그럼 헌법 8조에 의해서 이 정당은 존립하지 않는 것이 나야 합니다. 스스로 해산하고 이 원직은 반납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에서 12월 12일에 조국에 대한 최종 판결이 예고된 이후에 이제 이 탄핵 파동도 있고 이러니까 사법부가 위축돼서 어떨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곁들여가지고 조국이 대법원에 판결 선고 일자를 연기해달라는 신청까지 한 것을 보고 대법원이 혹시나 이걸 받아들이고 어쩌면 혹시나 그 사건을 일부라도 무죄라고 인정을 하면서 권순일이가 공직선거 위반 사건에 이재명이 봐주기 위해서 무죄 취지로 고등법원에 환송하듯이 조국에 걸린 범죄 사실이 여러 개니까 그 중에 하나 가려내가지고 요거 애매하니까 요 부분은 무죄 취지로 내려보내가지고 그 부분 전체를 다시 재판하라. 고등법원에 환송할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혹시나 대통령 권력이 흔들리니까 그에 따라 법원이 위축되고 이재명 일파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사건에 이 법원을 위협하는 걸 대법관들 보아온 처지니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 조희대 대법원은 바로 섰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 판결 소식을 듣고 약간 우려한 일이 있었지만 안도의 숨을 쉬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이재명 재판은 어찌 돼야 되느냐. 이재명 조국이 이 수준의 비리와 부정행위로 기소됐다고 한다면 이재명은 이렇습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아니죠. 훨씬 더 높은 범죄질, 더 가지수도 더 훨씬 많은 범죄질. 당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그의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자격이 박탈되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까지 선고된 마당입니다. 나머지 사건, 대장동 사건, 대구 송금 사건 널려 있는데 그거는 이것도 훨씬 범죄질 모든 면에 있어서 이건 무게나 깊이가 훨씬 크다. 그러면 이 재판은 언제 도대체 그중에 한 가닥이라도 언제 결말이 날 수 있겠느냐. 대장동 사건 제가 보기에 저런 식으로 세워라 내고라 하면 5년 10년도 걸릴 것 같아요.
대북 송금 사건만은 거기에 신진우 부장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가지고 그 신속히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1심 판결이 이게 뭐 6개월, 1년 안에 쉽게 나오겠느냐 하는 이 망연자실한 심정인데, 아니나 다를까 이재명은 아주 철저하게 방탄해 놨었어요. 12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2년 집행유예 된 게 고등법원에 항소가 돼가지고 고등법원에서 심리 절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1심 소송 기록을 우리가 고등법원이 접수했다 하는 통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피고인 이재명에게 고등법원 재판부가 우리가 1심 재판부의 소송 기록을 오늘 날짜로 접수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통지한다. 이러면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것이 꼭 의무사항은 아니지만은 일단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 관료돼. 그런데 지금 어떤 수법을 썼느냐, 송달을 했는데 송달을 받을 장소가 어디로 지정한지는 모르겠으나 불송달이 되어버렸어.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으로서 당대표로서 여기저기 뒤집고 다니는데 그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보낼 때가 어디로 보냈는지 여기저기 보낼 때가 많은데 거기에 당사자들이 우리하고는 모른다, 안 받는다, 이렇게 안 받아버려. 안 받아버려. 보통 사람 경우 이 경우는 선임된 변호사에게나 아니면 집으로 주소지로 송달하면 받기 마련이. 이거 안 받아요. 이래갖고 1차적으로 소송 기록 접수 거부하는 것으로 계속 시간을 벌려고 이렇게 달려들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다.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으로서는 간곡한 심정으로 왜 계엄을 선포하게 됐냐는 그 동기의 대부분을 이재명 일파의 국회 농단, 저는 이걸 국회의 내란 행위라고 명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상계엄 발동하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 국회의 내란 난동 행위의 우두머리 중에 우두머리가 이재명인데, 이재명의 죄값은 조국보다도 훨씬 높은데 지금 당장의 공직선거 위반 사건까지 이와 같이 둘러치고 덮어씌기를 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나는 사법부 당국이 지금 오늘날 정치가 어지러워진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진정시키고 가부간의 판단을 내는 이게 지렛대를 지금 사법부가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휘하는 3,200명의 법관들 손에 오늘날 이 정치의 옳고 그름의 잣대, 이것이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정, 국격의 회복, 국격의 상실, 국익의 회복, 국익의 손실 등에 대한 가늠자 역할을 하게 됐다. 그렇다면 3,200명 법관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재명 사건을 맡은 법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깊이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그래야 사법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방향으로 결단하시기를 간곡히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